뉴욕주 불법 체류자를 포함한 모두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시장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이 오늘 한인 언론들과 회견하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내년 대선에 나설 민주당의 주요 경선 주자들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1대1 가상 대결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 당국이 영장 없이 여행자의 전자기기를 수색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상원이 정차한 스쿨버스를 초월해 지나가는 차량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주 불법 체류자를 포함한 모두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법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의회가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칼 헤스티 뉴욕주 하원 의장은 현재 주의회에 계류 중인 불법 체류자 운전면허증 발급 허용 법안과 관련해 주 하원 내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통과를 지지하고 있다고 전하며 그러나 표결에 앞서 불법 체류자 운전면허증 발급으로 인한 혜택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뉴욕주 하원 의장이 불법 체류자 운전면허증 발급 허용 법안 표결 처리와 관련해 입장을 표명하기는 처음으로 이는 법안 통과의 긍정적인 신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주 하원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다수당인 주 상원의 경우 이번 법안에 2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고 있어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7명의 찬성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보수적인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은 유권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아직 관련 법안에 대한 찬반 입장 표명을 꺼리고 있지만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만큼 통과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는 의견입니다. 앤드류 쿠머 뉴욕 주지사도 관련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하면 서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시장 선거에 나서는 앤디 민, 마이크 비에트리 후보가 오늘 한인 언론들과 회견하고 자신들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주차 문제 해결을 통해 타운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오는 6월 4일 치러지는 뉴저지 예비선거에 팰리세이드 파크 시의원 후보로 나서는 앤디 민 후보와 마이크 비에트리 후보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크리스 정 시장의 당선으로 생긴 공석을 메우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시의원으로 활동해온 앤디 민 후보는 시의원으로 일하는 동안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이번 선거를 통해 시의원에 당선된다면 타운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보행자 안전 캠페인과 교통 안전시설 강화, 더 많은 주차 공간 확보와 현실적인 미터 파킹 운영으로 상권 활성화 등을 꼽았습니다. 저를 지지하여 주시고 믿어주시는 유권자를 위하여 더욱 분발하고 열심히 앞장서서 여러분이 원하는 변화되는 펠팍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6월 4일 날에 있을 예비선거에 기호 1번 앤디 민, 마이크 비에트리에게 유권자분들의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 기간 펠팍 경찰서장으로 근무해온 마이크 비에트리 후보는 퇴직 후에도 펠팍 소방서나 타운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왔다며 타운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싶어 이번 선거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I also believe my experience in the police department and also the fire department gives me an advantage to handle people and for the budget. 러닝메이트인 두 후보는 팰리세이드 파크 민주당 위원회의 지명을 받아 기호 1번으로 나섭니다. 또 앞으로 주민들을 가가호호 방문하고 포스터를 제작하는 등 선거 캠페인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시의원 선거는 우윤구, 원유봉 후보까지 총 4명이 등록해 선거 막판까지 치열한 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내년 대선에 나설 민주당의 주요 경선 주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1대1 가상 대결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가장 큰 차이로 제압할 민주당 후보로 베토 오루오크 전 하원 의원이 꼽혔습니다.
CNN과 여론조사기관 SSRS가 공동으로 조사해 오늘 발표한 1대1 가상 대결 결과를 보면 오루어크 전 의원은 52%의 지지율을 얻어 42%에 그친 트럼프 대통령을 10%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응답자의 4%는 의견이 없다고 밝혔고 2%는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가상 대결에서 각각 6%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지지율을 보면 바이든 51%, 트럼프 45%, 샌더스 50%, 트럼프 44%였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상원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과 맞대결에서 4%포인트 우세했고 37세의 신예인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3%포인트 앞섰습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은 지지율 47%로 트럼프 대통령의 1%포인트 뒤졌습니다. 지난해 중간선거 투표율은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안이 인종별로는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으며 미국 출생자보다 귀화 시민권자의 투표율이 더 높았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간선거에는 1억 2,200만여 명이 투표에 나섰으며 투표율은 2014년에 비해 모든 인종그룹에서 10%포인트 이상 증가했으며 아시안 투표율도 13.3%포인트 늘어난 40.2%로 집계됐지만 이는 백인, 흑인, 히스패닉에 비해 가장 낮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중간선거에서 아시안 투표율은 미국 출생자보다 귀화 시민권자가 더 높았습니다. 퓨 리서치는 이민 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가 큰 화두였던 지난 중간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귀화 시민권자가 약 1,000만 명에 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4년 중간선거에서 투표한 귀화 시민권자는 660만 명으로 4년 만에 귀화 시민권자의 투표 참여율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지난 중간선거에서 투표한 소수계 유권자는 전체 투표자의 25%로 2014년의 21.7%에 비해 3.3%포인트 늘었으며 아시안 투표자는 전체의 3.5%로 집계돼 2014년에 2.7%에 비해 소폭 증가했습니다. 2018년 백인 투표자 비율은 72.8%로 집계돼 제일 큰 폭의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한편 2018년 중간선거에 참여한 아시안 유권자 중 조기 우편 투표를 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52%로 집계돼 지난 중간선거에서 조기 우편 투표를 가장 많이 한 그룹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투표자 중 조기 우편 투표를 한 사람은 40%로 집계돼 2014년에 31%에 비해 9%포인트 늘었습니다. 최근 국경세관보호국의 개인 소지 전자기기 수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경세관보호국과 이민세관단속국이 영장 없이 여행자의 전자기기를 수색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침해이며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자프린티어 재단과 미국 시민자유연맹은 국경세관보호국과 이민세관단속국이 법원 수색 영장 없이 여행객이 소지한 전자기기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고 USA 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두 민간단체는 국경세관보호국과 이민세관단속국이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지난달 30일 연방법원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유권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연방이민당국이 국경검문검색요원에게 외국인과 내국인의 랩탑이나 셀폰을 수색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입국하는 외국인 범죄 전력과 상관없이 일반적인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 개인 전자기기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미국에 입국하는 일반 여행자 외에도 기자와 교수 등 외국에 기반을 둔 특정 직군의 전자기기 내용을 수색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민간단체는 지난 2017년 시민권자 10명과 영주권자 1명이 연방항만시설에서 입국 심사 중 수색 영장 없이 전자기기 내용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경세관보호국은 개인 물품 압수를 5일 동안, 이민세관단속국은 30일 동안 가능한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국경세관보호국은 2018년 개인 소지 전자기기 33,295건을 수색했는데 이는 2015년보다 4배 증가한 것입니다. 한편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은 시민단체 100곳이 1일 국토안보부의 시민활동가와 언론인, 변호사 등 관련인의 소셜미디어 등 추적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주 상원이 학생들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한 스쿨버스를 추월해 지나가는 차량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걷어들이는 벌금 수입은 안전교육 프로그램 등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상원에서 통과된 새 법안은 처음 규정 위반 시 벌금 $350에서 $500가 부과되며 이전 위반 기록이 있을 경우는 최대 $1,000가 부과됩니다. 안드레아 스튜어트 커즌스 주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벌금을 올리고 스쿨버스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어린이들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첫 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벌금 인상으로 스쿨버스 운전사 안전교육위원회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주 하원에서는 올 초 스쿨버스의 스탑사인을 무시하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스쿨버스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된 바 있습니다. 단속용 카메라는 스쿨버스 측면에 있는 스탑사인이 달린 보호장치에 부착돼 학생이 승하차를 하는 동안 멈춤 지시를 어기고 지나가는 차량을 촬영하도록 고안돼 있습니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도 발의돼 곧 투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단속용 카메라 스쿨버스 설치 법안까지 상원을 통과해 주지사가 서명해 실시되면 앞으로 스쿨버스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가 지난 1월부터 시범 시행한 커뮤니티 칼리지 수업료 면제 프로그램을 주 전체 19개 학교로 확대 시행합니다. 많은 한인들도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어제 현재 13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연 가구 소득 $45,000 이하 주민에게 제공되는 수업료 면제 혜택이 주 전역의 총 19개 커뮤니티 칼리지로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재학하는 버겐 커뮤니티 칼리지를 비롯해 주 전역의 모든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연 가구 소득이 $45,000 이하인 주민들 약 12,000명이 수업료 면제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업료 면제 혜택은 학기당 6학점 이상을 수강해야 하며 소득 증명을 위해 연방정부의 대학 학자금 보조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커뮤니티 칼리지 수업료 면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정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머피 주지사는 4년제 주립대 대상 주정부 지원금도 전년보다 1.9% 늘어난 $7억 3,700만 달러를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매년 오르고 있는 주립대 수업료를 억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칼리지 보도에 따르면 2018-2019 학년도 뉴저지 내 4년제 주립대 평균 수업료는 $14,180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지난해 시의회를 통과한 바 있는 구치소 무료 전화 방안에 서명하고 이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수감자들에 대한 인도적 조치로 구치소 생활 동안 가족과 연락할 수 있도록 하며 또 재판 준비를 위해 변호사와의 충분한 전화 통화를 위한 조치로 무료 전화를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치소에서 전화 통화를 할 경우 첫 1분간 통화료로 50센트를 내야 하며 이후 매 1분마다 5센트를 추가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매 3시간마다 최대 21분씩 미국 내 전국으로 통화가 허용됩니다. 현재 뉴욕시 구치소 수감자는 2만 5천여 명이며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들로 재판 중이거나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으며 보석금을 내지 못해 수감된 이들에게는 전화 이용료를 내는 것도 버거운 형편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뉴욕시의 이 같은 행보가 다른 지역 구치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구치소에서는 15분 전화 통화 시 최대 $17 80센트가 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년간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전화비로만 수천 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지역의 한국 기관들이 한국지방자치단체와 유망 중소기업의 미국 수출 지원을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합니다. LA 총영사관은 지역 중소기업 수출 지원 협의회에서 관세청의 조사 결과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지자체와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해외 바이어와의 실질적 접촉 기회와 시장 정보 부족, 복잡한 무역 제도 등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지 공관과 단체들이 앞으로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총영사관을 비롯한 코트라, 수협중앙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LA 지역의 한국 기관들은
경기, 경남, 광주 등 6개 지방자치단체와 각 지역별 유망 중소기업들에게 현지 경험을 공유하고 최신 무역 정보를 알 수 있는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LA 지역에서 30대 남성이 또 투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오늘 아침 9시 55분쯤 2400블락 세플베다 블루바드에서 한 30대 남성이 공사 현장 크레인에서 뛰어내렸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현장에서 숨졌으며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 현장 일대 도로와 메트로 세플베다 엑스포역이 수시간 동안 폐쇄되는 등 한때 교통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코리 존슨 뉴욕시 의장 등 정치인들이 어제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에게 이민자 성인 영어 교육 예산 800만 달러를 추가 배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그동안 이민자 성인 영어 교육 예산 배정을 요구해왔지만 드블라지오 시장은 최근 발표한 2020 회계년도 예산안에 이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민자 성인 영어 교육 예산은 뉴욕 한인 봉사센터 등 지역 이민자 단체에 지원됩니다. 엠트랙은 어제 3천만 달러가 투입되는 맨하탄 펜스테이션의 선로 보수 공사가 오는 6월 28일부터 노동절 연휴가 끝나는 9월 2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펜스테이션을 이용하는 엠트랙과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뉴저지 트랜짓 열차 운행이 축소되고 종착역이 변경될 예정이어서 또 한 번 교통 대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뉴저지 트랜짓은 해당 노선 승객들에게 열차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서포크 카운티 경찰은 커네티컷 고교에 재학 중인 16살 학생 3명을 폭발물 설치 음모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학생들은 스쿨버스 안에서 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하는 것을 음모했고 이를 듣고 있던 다른 학생들이 교직원에게 알려 경찰에 신고했다고 NBC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체포된 한 학생의 집에서 폭발물 제조 방법이 담긴 아나키스트 쿡북을 발견해 증거품으로 압수했습니다. 뉴욕주 하원 농업위원회는 애완용 고양이 발톱 제거 수술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뉴욕주는 미 전역에서 이를 금지하는 첫 번째 주가 됩니다. 뉴욕주 하원은 동물보호단체들이 고양이 발톱 제거 수술은 단순히 사람이나 가구 등을 긁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술로 알고 있지만 신경을 손상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71도, 섭씨 영상 22도, 밤 최저 기온은 55도, 섭씨 영상 13도 예상됩니다. 일요일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월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